와,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주주분들 정말 심장이 롤러코스터 타셨을 것 같아요. 하루가 1년 같았다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막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글쎄 몇 시간 만에 완전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그 격동의 하루를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보세요. 바로 이 차트 하나가 오늘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터져나왔던 그 환호성이 어떻게 오후에 비명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저 길게 쭉 뻗은 윗골이 있죠? 저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충격적인 하루를 숫자로 한번 되짚어보고요. 주가를 폭등시킨 그 100% 프리미엄 거래의 정체를 파헤쳐볼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 그 돈의 흐름도 추적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트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 일단 감정은 빼고 객관적인 숫자로만 한번 살펴보시죠. 장이 딱 열리자마자 주가가 정말 무서운 기세로 치솟았죠. 그러면서 찍은 가격이 바로 2,560원. 아마 이 순간에 투자자분들 기대감이 정말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주가가 그 최고점에서부터 무려 16% 넘게 미끄러지면서 결국 2,145원의 장을 마쳤거든요. 와, 정말 천국에서 지옥까지의 그 낙폭이 그대로 느껴지는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난리통 속에서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무려 940만 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평소보다 1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 터진 겁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주인이 바뀌었는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던 걸까요? 이 엄청난 변동성을 촉발시킨 도화선,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오전에 딱 터진 뉴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대광이라는 부동산 회사로 바뀐다라는 주식 인수 계약 공시였는데요. 총 규모는 250억 원. 근데 여기서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건 바로 주당 얼마에 사가느냐, 바로 그 가격이었습니다. 보세요. 그 당시 시장 가격이 한 2,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주당 얼마에 사겠다고 했냐면 무려 4,302원. 계산해보면 100%가 넘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쳐준다는 거잖아요. 와, 이러니 투자자들이 열광할 수밖에요. 주가가 폭등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아니, 이렇게나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다는데 도대체 누구길래? 바로 그 인수자의 정체가 시장에 큰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이에요. 인수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바로 대광이라는 곳인데 여긴 부동산 회사입니다. 좀 이상하죠? 차량용 전자장비를 만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랑 부동산 회사라 도대체 무슨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바로 이 어색한 조합, 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이 대체 왜 인수하는 거지? 하는 의심을 키운 겁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건 사업 시너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산을 보고 하는 금융거래 같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하는 사업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상장사라는 껍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우회 상장 같은 걸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생긴 겁니다. 요즘 같은 시장. 그래서 뭘 해야 하나? 이 고민 같이 한번 풀어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런 상태를 결정장애라고 하죠. 기준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나? 아니, 바꿀까? 이 생각에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해요. 사실 가장 큰 실패는요,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바로 그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미래 방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대단한 예측?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정리입니다. 이 복잡한 생각들을 싹 정리해서 딱 실행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드는 거죠. 전략이 있으면 뭘 안 해도 되는지가 명확해져요. 그럼 집중하기가 훨씬 쉽죠.
고민을 끝내려면요, 명확한 기준점을 세우는 게 전부입니다. 만약 오르면? 반대로 빠지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계획이 모두 있어야 해요. 시나리오만 있으면 시장 변동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계획의 일부가 되죠.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이건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줄 도구입니다. 확실히 기준을 알고 시장을 보는 사람은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시장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준비된 전략으로 먼저 대응하는 겁니다. 멘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궁금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좋아요 딱 3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시장이 다시 움직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두려움에 떨 건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움직일 건가요? 자, 상황이 좀 복잡하죠? 호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 혼란스러운 하루 동안 실제로 돈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누가 주식을 샀고 누가 팔았는지 그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1월 27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약 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가져와 하고 달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딱 그만큼의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치웠습니다. 순매도한 거죠. 이건 뭐 완벽한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핵심이에요. 개인들은 100% 프리미엄 인수라는 이야기를 보고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은 이 급등한 가격을 이용해서 그냥 털고 나간 겁니다.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누구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는 이걸 탈출의 기회로 삼은 거죠. 자, 이렇게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파는 엄청난 힘겨루기가 벌어졌잖아요. 그 결과가 주가 차트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뚜렷한 경고 신호처럼 보입니다. 오늘 차트에 그려진 이 캔들 모양, 이걸 기술적 분석에서는 비석형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가 좀 섬뜩하죠?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 모양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정말 안 좋은 신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침에 매수세가 영차하고 주가를 힘껏 밀어 올렸는데 결국 오후 내내 쏟아지는 엄청난 매도 물량에 두들겨 맞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하락 신호로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저기 길게 쭉 늘어진 윗골이 보이시죠? 저게 바로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전쟁의 상처 같은 겁니다. 저 가격대 위로는 절대 못 올라오게 막는 강력한 저항전이 생겼다는 뜻이고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저 높은 가격에 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물려버렸다는 겁니다. 거대한 매물벽이 생긴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 앞으로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려고 하면 아, 제발 본전만 와라, 바로 판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지점에 서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의 핵심적인 대립구도예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주당 4,302원에 인수하기로 한 건 팩트잖아. 이건 확정된 미래야 라고 외치는 강력한 긍정론이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당장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갔고 차트 모양도 저렇게 안 좋은데 무슨 소리야 하는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100% 프리미엄 인수라는 이 강력한 이야기가 과연 차트가 보내는 이 무서운 경고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트 위에 쌓인 저 거대한 매물대의 무게가 이 좋은 이야기마저 결국 짓눌러버리게 될까요?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질지. 앞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주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될 겁니다.